자, 25년도 연관공 2학년 수투 2학기 중간고사 문제 해설 및 분석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선생님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문제들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막 무지하게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려울 문제는 어려웠고 또 기본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쉬웠다. 그리고 선생님 느낀 건데 이번 연관고 문제 2학년 문제가 원래 그렇지만 여러분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 좀 풀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수원에서도 활용된 문제들이 많았고 어쨌든 그 무슨 문제가 그런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쉽죠, 여러분들. 그냥 미분해서 1 넣으면 끝이다. 맞죠? 자, 이게 이제 논란의 문제였죠. 논란의 문제였죠, 여러분들. 자, 롤의 정리였는데 롤의 정리 우리 알죠? 두 점이 떨어져 있지만 x 좌표는 다르지만 y 좌표가 같으면, 맞죠? 이 y 좌표가 같을 때, 그리고 함수가 미분 가능이다. A랑 B에서 미분 가능이다. X가 A랑 B에서 미분 가능이면 인테그랄 한다. F 프라임 C가 0을 만족하는 C가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라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롤의 정리였죠.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이거 미분해가지고 잘 풀었을 겁니다. 맞죠? 3x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랑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2가 자 이거는 이제 3차 함수의 B의 정리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오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거든. 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2까지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C의 개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C의 개수라고 하면 1도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얘는 확실해.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좀 애매하죠. 얘가 좀 애매하죠. 자, 얘는 지금 1이라고 하는 숫자는 F 프라임 C가 0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미분 값이 없습니다. 맞죠? 자, 우미분 값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마이너스 1 하나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까지 왜 1은 왜 안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롤의 정리라고 하면 얘가 이제 우미분하고 자미분 값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해석하기 이제 우미분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한 개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다 쉽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8대 그럼 뭐고 하는 소리야. 그냥 극대랑 극소값 구해봐서, 맞죠? 여기 0하고 3 사이에 있냐, 맞지? 그러면 0, 그 다음에 극대값 나오는 점, 극소값 나오는 점, 그 다음에 3 이렇게 4개를 비교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그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도 쉬웠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한다. 기억 조건 F 프라임 1이 10이라는 소리죠. 니은 조건은 이거는 x 플러스 1 x 빼기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인데 요 부분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맞죠? 미안합니다. 요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이다. 자, 요거 두 개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죠, 요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원점에서 곡선이 그었단 말이야. 자, 얘가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맞지? 원점에서 슥 그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두 접선이네. 그러면 어떻게 사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쳤을 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야? 이 점하고 좌표 다 구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0,0이고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직선을 구하고 이 점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밑변을 구해서 곱하기 나누기 2 하면 되죠.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하고 x1, y1 이렇게 있으면 뭐야?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자,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였죠. 이래죠? 요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6번. 곡선에 좁하고 기울기가 8인 두 직선. 뭐야?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8인 두 직선 이렇게 두 개 나온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이 x좌표랑 y좌표 구해가지고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되죠.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2차 함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냐? 자, 미분하면 여러분들 3x의 제곱 플러스 12x 빼기 4.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8이 돼야 되죠. 왜냐? 접선의 기울기가 8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x 좌표를 각각 a, b를 했잖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a랑 b란 말이야. 맞죠? 맞죠? 그럼 지금 a 빼기 b를 구하려 돼. a 빼기 b의 제곱. 이건 뭐야? a 플러스 b는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2이 되니까 ab도 마이너스 4네? 맞지? 그럼 이거 두 개 이용해가지고 얘를 구하라 이 뜻입니다. 맞죠? a랑 b 값을 직접 구해야 되는데 지금 좀 어려울 겁니다. 이거 안 구해지네. 딱 보니까 맞죠? 그러면 뭐야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 자, 요거를 구하라 이 말이죠.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평균값 정리가 나왔네. 평균값 정리 맞죠?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는 뭐였어?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 점하고 이 점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값을 갖는 접선이 하나 생긴다. C. 그러니까 f'C가 뭐야?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다.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를 갖는다. 맞죠? 근데 지금 실수가 4라잖아. 그럼 이 4를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갖고 요렇게 해보면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지면에서 속도가 a m/s의 속도로 위로 던져 올렸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t초의 높이가 h라고 하면 h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얘가 지면에서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게 h겠죠? 이게 t고. 맞지? 그러면 16m까지 올라갔대. 그럼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이 높이가 여기가 뭐 콤마 16이겠네. 맞지? 맞죠? 그러면 순간의 속도는 이라고 하면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때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뭐 쉽죠 이것도. 해보면 되죠. 자, 그래서 a m의 속도로 던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얘를 미분하면 높이를 미분하면 거리니까 맞죠? 거리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냐? V는 8t 빼기 a네. 맞죠? 8t 빼기 a. 그럼 이거 0 넣으면 a 나오죠? a로 던졌을 때. 맞죠? 그러면 지면에서 a의 속도로 던지면 얘가 V는 어떻게 되겠어? A에서 시작해서 쭉 떨어지겠죠? 여기 맞지? 쭉 떨어지겠지 속도가 이렇게 쭉 계속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가 뭐가 되겠어? 이때 높이가 되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얘가 h 함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0하고 여기가 얼마야?
t로 묶으면 얼마입니까? a 빼기 4t니까 4분의 a야? 4분의 a, 0이야? 그럼 여기가 8분의 a, 0이고 맞죠? 여기 8분의 a, 0.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었을 때 16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죠. 그리고 a 값 구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자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뭐야?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죠.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x 세제곱이니까 증가함수여야 된다는 소리죠. 증가함수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야?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미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쓰면 되죠. 맞죠? 얘도 뭐야? 많이 풀어봤죠, 여러분들? 이거 도함수에 활용해서. 이것도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0번도 뭐 비슷한 문제죠. 10번도 19번하고 뭐야? 얘는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하고. 왜냐?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는 또 증가하겠죠. 얘는 뭐 써야 돼? 미분을 하고 나서 맞지? y는 미분하고 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야 되고. 얘는 극값을 가져야 된다 하잖아. 그럼 반대죠. 어딘가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잖아. 그러려면 얘는 미분하고 나서 g'x를 구하고 나서 맞죠? 얘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해가지고 a의 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자연수 a의 최소값입니다. 자연수 a의 최소값. 얘도 뭐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이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뭔가 하면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 이거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거 교과서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얘는 좀 얘랑 얘는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교과서 문제였나 아니면 그 RPM이었나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봤었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가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f'x를 했을 때 y는 f'x에서 얘가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극대가름식이랑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f'-1을 또 0보다 커야 되고 f'1도 0보다 커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었지. 추계방정식이 어디랑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까지 이거 했었죠. 이거는 직전 보강에서도 했었고 문제로도 몇 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도함수의 활용 문제였죠. 도함수의 활용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x가 3보다 클 때, 맞죠? x가 3보다 클 때,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대충 그려봐도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지금 요렇게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x가 3보다 크다. 그럼 3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3이. 그럼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서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여기 밑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맞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얘가 항상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점은 3, k 빼기 3이 되겠고 이 점은 3, 뭐가 되겠지. 그럼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지? 자, 3 넣어보면 27 더하기 9니까 얼마야? 27 더하기 9 하면 얼마? 36입니까? 그러면 k 빼기 3이 36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는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는 들어가도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3은 포함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3이라고 한 점에서는 3이라고 한 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없단 말이야. 3보다 큰 부분에서니까 맞지? 그러니까 3에서는 같아도 상관이 없죠. 맞죠? 그러니까 는이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죠. 그럼 답은 뭐 39겠네? 이거 쉽게 풀리죠. 자, 그 다음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에 위치가 각각 x1, y1이라고 x2라고 하면 자, 요렇게 식이 두 개 나오죠. 맞죠? 자, 선분 PQ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PQ가 원점을 출발한 후 4분 동안 PQM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 횟수를 갖고 자, 방향을 바꾼 횟수는 뭐야 이거?
방향을 바꾸는 횟수는. 움직이는 방향을 바꿨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냐 하는 거죠. 그럼 3번 왔다 갔다 한다 소리죠. 그러면 지금 위치의 중점이니까 x1하고 x2를 나누기 2 하면 얘가 이제 중점이란 말이야. 맞죠? 중점. 중점을 이렇게 구해놓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도 이제 위치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거를 내가 위치를 미분하면 이게 이제 속도가 나오지. 맞죠? 그럼 그 속도가 뭐라고? 0이 되게 이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뭐라고? A, B, C 3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를 이거 잘 모르겠으면 세아트 한번 갖고 와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 않은데.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위치나 이동거리, 그러니까 위치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점. 그 점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게 뭐라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그 지점이. 이것도 수업시간에 이거 도함수 활용 3에서 많이 봤죠. 요것만 좀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자, 요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가 하면, 자, 이거를 x세제곱 빼기 12x 플러스 22는 4k로 놓고 풀면 돼. 이해됩니까? 그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2랑 y는 4k 이렇게 두 개씩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아? 그럼 4k가 여기 지날 때는 이게 뭐겠어? fk가 1이란 소리고, 여기 지날 때는 fk가 2란 소리고, 여기 지날 때는 fk가 3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4k란 말이야. y는 4k.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k가 1부터 넣어봐서 20까지 했을 때 이 1, 2, 3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 그럼 당연히 1부터 20까지 다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당연히 1부터 20까지 다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얘도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극대랑 극소점을 구해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야. 자, 그래서 해보면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쉽다라고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없네. 자, 그 다음부터는 서술형 문제죠. 서술형 문제. 자, 서술형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가 아마 1품에 있을 건데 1품에서 선생님 한번 본 적 있거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f'x가 무한대, 이 x 값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무한대로 넣으면 10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 도함수의 뜻이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놈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10으로 간다. 그러면 y는 10x 플러스 뭐라고 하는 놈에 가까워진다는 소리거든? 얘가 아니고 얘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y는 10x 플러스 k라고 한 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fx라고 한 놈 리미트로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돼? 이렇게 x는 10x 플러스 k라고 한 놈한테 점점 달라붙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근선 같은 존재란 말이야. 어느 순간 딱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얘는 뜻이 뭔가 하면 fx 플러스 2 빼기 fx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자, 그럼 이 식하고 같아지죠. 이건 뭔가 하면 이게 구간이 2인, 그러니까 x부터 x 플러스 2, 이 구간이 2인 놈에서의 뭐야?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 평균 변화율도 어떻게 되겠어? 이 10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 말이야. 2씩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결국 어디로 가겠어? 얘도 10으로 가겠죠. 여기부터 2차씩 계속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어차피 10으로 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답이
20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죠. 1번부터.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점 1,1에서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4x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때 각각의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자, 각각의 접점에서 그러면 얘가 보자. 자, 얘를 해보면 x 플러스 4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기거든. 맞죠? 이렇게 마이너스 4랑 0 이렇게. 그럼 1,1에서 1,1이면 이쯤 있겠죠? 1,1.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 접점에서 맞죠? 이 접점에서 수직이란 말이죠.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맞지? 그럼 여러분 수직이면 뭘 써야 돼?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다. 이거 써야 되겠죠? 맞아?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점은 내가 그냥 t, t 뭐라 쓴 거야? t제곱 플러스 4t라고 놓으면 여기 1,1이니까 맞지? 자 y 미분하면 자 이 미분하면 2x 플러스 4죠. 맞아? 그러면 2t 플러스 4가 뭐랑 같아야 돼? 기울기잖아 이거 기울기잖아. 맞지? 그러면 t 빼기 1분의 t제곱 플러스 4t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거분의 이거 한 거야. 이거분의 이거. 기울기가 같단 말이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2t 플러스 2t 빼기 1은 t제곱 더하기 4t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지금 2t 플러스 t 빼기 2 2t제곱 플러스 2t 빼기 4는 t제곱 플러스 4t 빼기 1. 자 넘기면 t제곱 빼기 2t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t 플러스 1 t 빼기 3은 0 이래 되네. 그럼 뭐야? 이 점이 지금 다시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마이너스 1, 뭐고 여기게 3, 뭐 이래 나온다는 소리네. 맞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3, 얼마입니까? 9, 12. 9 더하기 10이니까 21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접선이잖아. 접선의 수직이잖아. 맞지? 이렇게 수직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서 수직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랑 얘를 구해야 되겠네. 다시. 그러면 얘는 아까 뭐라고? 얘를 이용하면 자 미분하면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뭐야? 이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1 넣으면 2죠. 기울기가. 여기는 이거 기울기만 3 넣으면 10이네. 그러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겠네. 맞지? 그러면 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이 점에서 접선은 뭐야? y는 마이너스 10분의 1 x 빼기 3 더하기 2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 두 점의 y 절편을 구하라. 그럼 x에다 0 넣어서 어떻게 하면 돼? y값 구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건 조금 이게 이제 도함수의 활용해서 그 접선 구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이었죠. 그 도형 밖에 한 점에서 그었을 때의 접세 방정식 맞죠? 그래서 이게 t, ft로 놓아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그죠. 가장 귀찮은 거.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계산이 좀 복잡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야 고등학교 1학년 개념 나왔죠. 수직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죠.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봐봐. 지금 만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오타난 겁니다.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3차 함수가 있는데 y는 fx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어. 맞지?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절대값 함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에 있는 놈을 위로 올리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그냥 자 x축하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이해됩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간 놈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리면 되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밑에 부분 지워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첨점 생기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가조건 만족하죠. 맞죠? 여기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근데 나 조건하고 같이 보면 fx는 0에서 닫힌 구간 1하고 4에서 적어도 하나를 갖자. 그러면 1하고 4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x축하고 만난 점이 한 개 있어야 된단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얘는 될 수 없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만약에 얘를 한번 봅시다. 얘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겠죠.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fx는 0인데 자 이건 아예 안 되죠. 왜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 두 개 있어서 벌써 미분 불가잖아. 맞지? 근데 지금 봐봐. 마이너스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했으니까 얘도 안 돼. 맞잖아. 맞죠?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러면 얘랑 얘를 지금까지 두 개 해보았을 때, 그러면 1하고 4에서도 x축하고 만나야 되는데, 맞죠? 1하고 4 사이에서도 x축하고 만나야 되는데,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겠죠? 두 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방법이 이렇게밖에 없겠구나.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는 방법,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여기는 알파랑 근을 갔는데 여기가 1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fx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죠.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는데 자 a x 플러스 2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 가나의 조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죠.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한데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 이게 정말 자주 나오거든. 이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자주 나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세워야 되냐? 지금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잖아, 맞죠? 그러면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놓는 게 맞고 마이너스 2에서 한 점에서만 하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는 게 맞죠? 자 그렇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돼. 그러면 이제 f0하고 f'0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설명 이해하면 별로 안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 하고 속도를 GT라 할 때 위치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라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GT라고 하는 놈은 뭐야? F'T가 되겠죠. F'T. 그리고 여기 또 나왔죠. 운동 방향을 바꾸고 이거 무슨 뜻이야? GT가 0이 되게 하는 T 값이 3이란 소리는 어디 있어? 3이란 소리죠. 그럼 G3이 0이란 소리네. 맞지? 이거 운동 방향을 바꾸고 뭐라 그랬어?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라 그랬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 개념 이용해가지고 해보면 가속도까지 나왔으니까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하면 되잖아. 맞지? 가속도가 자, F를 미분한 게 여러분들 F'X가 GX죠. 그러면 G'X 이게 뭐야? 이게 가속도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얘가 18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가지고 또 구하면 되겠고, 맞지? 문제는 별로 안 어렵죠. 자, 요 개념만 좀 잘 알고 있으면 운동 방향을 바꾸고 요 개념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하게 만드는 자연수 k의 개수가 5개. 자연수 k의 개수가. 자, k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때 a 값을 구하란 말이야. 자연수 k의 개수가 5개란 말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냐? 얘를 조금 변형합시다. 어떻게? 얘를 여기도 나눠주면 돼. 자, 그러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제 빼야 되겠죠? 12x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gx 빼기 12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k라고 하는 놈은 상수함수인데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겠죠?
얘보다는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지금 fx는 식이 나와 있죠. 맞죠? 그럼 fx가 4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 쳤을 때 그러면 k는 어떻게 돼? 얘의 극대보다 크면 되겠죠. y는 k가. 반대로 얘보다는 얘는 지금 2차함수잖아. 맞지? 2차함수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뭐겠어? 얘의 꼭지점. 그러니까 극소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이 극대값, 이 극소값을 구해서 얘랑 얘 사이가 k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되겠죠. 이걸 m이라고 하면 선생님 만약에 k가 m보다는 크거나 같고 라지 m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안에서 자연수가 5개가 들어가야 돼. 아마 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 m은 값이 나올 거야. 근데 이 라지 m이 A가 포함된 어떤 식이 되겠죠. 어떤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포함된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K가 자연수가 5개만 있으려면 이 A 값이 뭐가 되느냐. 자, A도 자연수죠. A도 자연수란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자, 이거 계산 여러분도 해봐야 되니까 자, 내가 이 M 값을 구했어. 이 M 값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뭐 30이 나왔다 칩시다. 30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뭐 27 빼기 A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내가 얘를 구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얘를 잠깐만 계산을 해보면 얘를 20이라고 치고 얘를 뭘로 잡아야 돼? 얘를 a 빼기 12라고 잡읍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해봤더니만 얘가 20이 나왔고 얘가 a 빼기 12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봐봐. 그러면 k라고 한 놈이 여기랑 여기 사이야 되거든.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20, 21, 22, 23, 24까지 돼야 되지.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뭐가 돼? a 빼기 12가 뭐가 돼야 돼? a가 자연수니까 얘가 24가 되면 되죠. a 빼기 12가 24가 되면 되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a는 3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거 직접 구해봐. 선생님 힌트 줬습니다. 이거 다 지워야지, 이것도. 힌트 다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4차 함수의 극대,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극소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K가 이렇게. M이랑 라지 M, 이렇게. 이래죠. 지금 K랑 A가 둘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수였다. 만약에 A가 실수였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둘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얘는 좀 많이 어려웠죠? 얘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래. 그러면 fx랑 gx가 서로 반대란 소리죠. 부호가. 자, 근데 얘가 조금 이제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자, fx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맞지? 여기서부터 벌써 머리 아프죠? 자, 그렇게 했더니만 지금 둘 다 3차 함수란 말이야. 맞지? 얘 이렇게 모양 이렇게 뭐 그럼 얘도 3차고 얘도 3차겠죠. 어차피. 맞지? 둘 다 3차 함수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했을 때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무조건 밑에 있는 놈이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 밑에 있는 놈이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소리거든. 맞아? 이해되죠? 그럼 봐봐.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불가피하게 무조건 이렇게 첨점이 적어도 한 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첨점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첨점이 이렇게 해서 첨점이 총 3개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힌트를 얻어야 돼. 뭐냐? 내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두 군데밖에 안 나뉘어. 맞죠? 그 다음에 잘 봐. 자,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트리거인데 뭔가 하면 이거 지금 매끈한 3차 함수겠죠. 얘도 매끈한 3차 함수겠죠.
그러니까 첨점이다 이런 게 없겠죠. 왜냐하면 gx가 3차 함수를 했으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트리거입니다. 뭔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가 아까처럼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얘가 여기 이 세 부분,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매끈한 부분이 끊어지지. 여기서도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지지. 그러면 함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맞죠? 그러면 네 군데로 나뉘어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하나 둘 세 개로 끊기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나눠야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아, 좀 어려워 이 문제. 근데 지금 봐봐, 두 군데로밖에 안 나눴죠. 아, 그러면 fx가 무조건 3차 함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조건 첨점이 한 개는 생겨, 적어도. 맞죠? 근데 한 개밖에 안 생기는 방법이 뭔가 하면 fx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접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 첨점 하나 생기고 여기는 안 생기잖아, 첨점이. 여기 첨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지. 아,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사실 이게 지금 설명한 게 첫 번째로 원래 설명해야 되는 건데,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봤자 어차피 첨점은 생기지만 여러분들 첨점은 생기지만 연속이죠. 왜냐? 다항함수 3차 다항함수는 뭐야? 무조건 연속함수를 했습니다. 맞지? 아니, 연속함수 정도가 아니고 미분 가능함수죠.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미분 불가함수가 되긴 하지만 한 점에서 미분 불가함수가 되긴 하지만 연속은 계속 유지한단 말이야. 맞지? 그 무슨 소리냐? 얘랑 얘한테 A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게 뭐라고? 이게 이제 그 연속을 이용한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첨점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미분 불가점이 몇 개 나오냐?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점이 생기겠네. 이해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GA 빼기 4A 마이너스 26은 GA 더하기 2A의 세제곱. 너무 짧게 썼네. 맞죠? 자, 다시. 자, 이게 얘랑 A라고 한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GA 빼기 4A 빼기 26은 뭐야? GA 더하기 2A 세제곱 빼기 14A 제곱 더하기 12A 플러스 6 이렇게 해가지고 GA 날리고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A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A 값이 4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4가 맞나? 그때 아까 계산했을 때 4 나왔었는데 아닌가? 잠깐만 기억을 또 올려봅시다 여러분들. A가 4가 맞아. 4가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4란 소리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fx가 뭐겠어? y는 fx가 어디서 첨점을 갖는다고? x는 4에서 갖는단 말이야, 첨점을.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뭐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4란 말이야. 여기가 이 점이 4란 소리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4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얘가 말려 올라오죠. 절대값 x가. 맞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4보다 큰 부분이 얘란 소리지. 그럼 얘는 fx랑 같다는 소리고. 맞죠? 얘가 원래 y는 fx니까. 맞지? 얘는 뭐야?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소리죠. 무슨 소리냐? 한 놈이 얘랑 얘가 하나는 fx랑 같고 하나는 마이너스 fx랑 같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는 얘가 fx랑 같으면 얘는 마이너스 fx랑 같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무슨 소리냐? fx라고 하는 놈은 3차 함수잖아. 그러면 두 번째 식이 뭔가 하면 gx 빼기 4x 빼기 26하고 gx 더하기 2x의 세제곱 빼기 14x의 제곱 12x 플러스 6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 같다는 소리죠. 왜냐? 아까 이렇게 있는 놈이 fx인데 여기서 올라가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4란 말이야. 4를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이 나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fx가 될 거 아니야. 얘는 그대로 그냥 y는 fx고.
맞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또 뭔가의 조건 하나 얻어낼 수 있겠죠? GX를 옮겨가지고 뭐 해보면 GX 값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fx 값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fx를 구해서 넣어보면 이제 세시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려. 그럼 이거 그냥 단순한 3차 방정식 되죠. 그럼 3차 방정식이 세시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x축과 세점에서 만나면 되죠. 무슨 말이죠? 자, 근데 6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뭐, 선생님 봤을 때, 이거는 이제 1등급 변별력을 위한 문제지, 이거는 뭐, 못 푼다 해서 막 그렇게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꽤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뭘 묻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문제 푼 데마다 거의 한 10분 답도 못 냈는데 거의 한 10분 걸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가져와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앞에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특히 도함수의 활용 문제가 거의 대다수였죠. 도함수의 활용의 기본,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많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일단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자,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들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해보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